2021년도 사업계획을 세운다 가정할게요. 이걸 내가 지금 내년도의 계획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2011년도 내년도의 계획은 언제 세웁니까? 기말에 세웁니까? 내년도에 세워요? 아니잖아요. 올해 있잖아요. 기중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올해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2020년도에 뭡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2020년도에 계획을 세운다고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보시면 추석쯤 지나면 내년도 사업계획서 제출하라 한다고요. 그럼 영업부 같으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건지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생산부 제조부서는요, 공장에서는 계획된 바에 의한 있죠, 생산량이 있죠, 몇 개를 팔겠다고 하는 판매량이 나오잖아요. 그럼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판매량에 맞는 원가를 또 그죠 제출한다고. 이 정도 판다면 나는 우리 공장에서는 이 정도의 원가가 될 거라고, 그렇게 또 원가를 보고하는 거죠. 그러면 수익 예산과 원가 예산이 그죠 나오니까, 그러면 나머지 차익이 얼마가 됩니까? 이익 예산이 나오잖아요. 이익이 나오잖아요. 이 이익을 가지고 경제는 과연 이 이익이 원하는 대로 될까? 혹시 내가 원하는 목표이익이 안 되면요, 이렇게 다시 재조정하는 거예요. 수익을 올리든지 원가를 줄이든지, 그죠? 그게 최종해서 내년도 계획을 딱 세우고 그걸 계획한 바가 실제로 되는지를 평가해가지고 성과평가를 한다고요. 그럼 계획하려면 뭐 어떤 정보가 필요해요? 어제 배웠잖아요. 제품의 원가 정보가 필요하다고요. 제품의 원가 계산 정보가, 원가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원가를 가지고 계획에 반영하고 이걸 통제한테 일때 반영해서 유용한 정보 제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세우는데 기말에 세우면 어떻게 돼요? 기말에 세우면 2020년도 기말에 세우면 12월 31일 날 세우면 어떻게 돼서? 12월 31일 날 세우면 30일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우는가 동시에 그 다음날 바로 회기가 시작되면 이거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봤던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있죠. 이거 있잖아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의 원가 계산 시점은 기말이라고, 기말. 기말이 되면 실제 만들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가 다 짓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시점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이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을 못 세운다고요. 그럼 경제 입장에서 계획을 못 세우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니, 원가 정보를 알려고 하는 이유가 계획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건데, 연말에 알아서 뭐예요? 쓰잘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획을 못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있죠. 계획할 수 있는 모형이 없을까? 그래서 좀 빨리 원가를 계산해서 내가 그 정보를 알고 싶은데, 그런 어떤 모형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정상개별원가 계산이에요. 자, 일단은 정상개별원가 계산의 이유는 뭐냐면, 뭐 때문에? 여기 제가 적어놓고 있죠. 얘가 나타나는 이유는 빨리 해보자, 이거죠. 원가를. 신속한 원가 계산이에요. 신속한. 빨리 해서 정보를 알아야지 예산에 반영할 거 아니냐, 이거죠. 자, 그게 목적이고요. 요거는 이제 요걸 가지고 알아야 될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일단 별표를 3개 해놓으세요. 여기에 요거 3개를 딱 해놔야 돼요. 이거는 이론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론 문제 이렇게 나오고, 계산 문제도 나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자, 한번 볼게요. 이거 좀 띄워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띄워놔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을 기말에 하는 거예요. 기말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요, 기말에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는 거냐면요, 내가 올해 만들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량을 다 만든 시점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 만든 시점에서 원가 계산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 만든 시점. 그러면 그 시점은 회사마다 다 달라.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뭐 제가 가정치로 그냥 10월 1일 할까요? 그리고 올해 만든 물량 10,000개를 다 완성한 거예요. 했고, 더 이상 뭐예요? 여기 완성을 했고, 추가 생산을 안 합니다. 추가 생산 없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자, 올해 있잖아요. 10,000개 만들 물량을 10월 1일 날 작업을 다 끝낸 거예요. 우리 회사는. 그리고 추가 생산 안 합니다. 그런데 추가 생산 안 하더라도 뭐가 들어요? 공장에 여러 가지 유지하기 위한 있죠. 유지비, 공장에 뭐 재산세랄지 전기료 등등등 제조 관련 원가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실제치를 가지고 하려면 언제 하는 거예요? 연말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10월 1일 날 내가 10,000개 다 만들었다고요. 그럼 10,000개 다 만들었던 있죠. 그게 투입한 직접 재료비 알 수 있죠. 어차피 다 만들었잖아요. 투입한 거 지금 피드백대가 작업 원가표에 다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투입한 뭐예요? 10,000개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사람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집계되어가 다 피드백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원가 3개 있잖아요. 이 세 원가 3개. 원가 3개 중에 2개는 다 같다고요. 2개는 같다고요. 2개는 같다고요. 다 실제치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를 더 이상 추가 생산 안 하면 10월달, 11월, 12월 동안에 유지 관리하는 제조간접비가 막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다려가지고 기말까지 알아서 하면은 이제 실제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기다리면 이 계획을 못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뭘 쓰자고요? 요 놈만은 뭐야? 제조간접비는 예상치를 쓰자고, 예상치. 예상치. 요거를 바로 예정배부액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예정배부액이라고 합니다. 예정배부액. 예상해서 뭡니까? 배부한 금액을, 제조간접비를 배부한 금액이죠. 즉, 이 말은, 실제 개발원가 계산하고 정상 개발원가 계산하고 차이 나는 게 뭐죠, 그러면? 차이 나는 거.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고 뭐만 차이 나는 거야? 차이 나는 거. 여기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구할 때 뭡니까? 배부할 때 실제 배부율이란 말은 뭐냐면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에다가 배부 기준을 나눈 거거든요. 근데 10월 1일 시점에 실제 배부율을 알 수 있나요? 실제 배부율이란 말은 실제 제조간접비를 알아야지 실제 배부율이 되는데 10월 1일은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정 배부율밖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점으로 본다면. 근데 얘는 왜 실제 배부 기준일까요? 그러면 예정이면 예정 배부 기준, 예정 배부를 해야 되지. 왜 얘는 실제를 쓰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1,000개, 10,000개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원가 있잖아요. 다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직접 노동시간 몰라요? 알 수 있잖아요. 이거 그저 피드백된 자료가 있잖아요. 실제 발생한 이거 있잖아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동면 실제 발생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되는 기준도 뭐예요? 실제치를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배부 기준을 쓰는데, 그럼 모형을 한번 보세요. 다 똑같고 뭐만 차이 나는 거예요? 다 똑같고 뭐만 차이 나죠? 배부율만, 예정 배부율만 쓰는 게 다르다 이 말이죠. 시험 문제에서 오답을 이렇게 내요. 예정 배부율이란, 예정 배부액이란, 그죠? 액이란 이렇게 나요. 이게 다 틀린 답인데 예정 배부 기준에서 예정 배부율 쓰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대요. 제조간접비는 바로 못하니까 이런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부 기준을 구하고 배부를 구해서 실제 있죠. 배부 기준당 그저 기준을 가지고 배부했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조간접비를 뿌려줄 때는 걸리지.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해요. 예정 배부, 그 다음에 여기 예정 배부 기준에서 실제 배부율을 하는 겁니까? 이것도 안 해요. 예정 배부액이란 그게 아니라고요. 이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왜? 10월 1일 날 실제 배부율을 알 수가 없지. 실제 제조간접비가 집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실제 배부율을 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정 배부율은 뭐냐면 실제 배부 기준에서요. 실제 배부 기준에서 예정 배부를 쓰는 거. 아시겠죠? 요거 그대로 나와요. 지금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정상 개별원가 계산의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했을 때. 이거 그죠? 실제 배부 기준에서 실제 배부액 1번. 실제 배부 기준에서 예정 배부율 2번. 예정 배부 기준에서 예정 배부율 3번. 이런 식으로 그죠? 오답을 낸단 말이에요. 이거 알아두세요.
예정 배분율이다. 그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예정 배분만 차이가 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정상개별원가 계산 하면 예정 배분만 구하면 되겠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별원가 계산은 가장 먼저 뭘 구하라고요? 배분율부터 구하라고 했잖아요. 실제 개별원가 계산은 실제 배분율 구하고 예정원가 계산이 나오면요. 정상개별원가 계산이 나오면 예정 배분율부터 먼저 구하면 돼요. 그러면 답이 끝나요. 그것만 알면 된다고요. 또 예정 배분율 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보죠. 그럼 이거는 왜 이 모형이 가능한 줄 아세요? 우리가 보통 실제치랑 예정치는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상하는 거는 그냥 예상해서 배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 배부, 예정 배부에 한 거는 1억, 실제 배부액은 1000억, 뭐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보통 기업은 경험률이 있어가지고 예상치지만 만약에 1억 하면 실제치는요. 뭐 그죠? 차이가 없다고요. 뭐 1억 1000이나 하여튼 오차가 5% 내에서 반하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뭡니까? 약간의 오차는 큰 대세에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가지고 원가 계산하고 그 다음 뭘 하면 될까요?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예상해서 배부했던 원가 계산했던 금액을 실제 발생한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치로 좀 전환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의사결정 때문에 빨리 예상치를 가지고 원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실제치가 발생한 기말이 되어가지고 실제치로 바꿔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도 큰 무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획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실제 원가로 변환할 수도 있고 그 모형이 바로 정상개별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정배분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너무 쉬운데 예정배분은 여러분들 무조건 뭘만 찾으면 돼요? 예정배분은 예정만 찾으면 돼요. 무조건 예정만 찾으면 돼요. 예정만. 예정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실제 구해볼게요. 여기 뭐 기출문제 있나? 기출문제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나오네? 68은.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예정 배분율이 얼마겠습니까? 여기 문제, 여러분들 28페이지에 예정 배분율 1개 정도 구해볼게요. 이거 가지고 해볼게요. 예정 배분율 어떻게 구하냐면, 뭐 볼 것도 없어. 예정 배분율 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요. 배분율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예정만 찾으면 돼. 예정이 뭐예요? 예상한 거? 두 개만 찾으면 되잖아요. 두 개만 찾아가 나눠주면 돼. 12만 이렇게 하면 돼. 그죠? 예정 찾아가지고 금액에다 나눠주면 된다고. 그럼 50원이 되지, 뭐, 그죠? 그거 나누면 50원이잖아. 맞죠? 예정 배부액 구하기, 이거 풀 건데, 지금 푼다는 게 아니라, 예정 배부율이 그만큼 구하기가 쉽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정만 찾으면 돼. 그리고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예정. 이거는 다 주어진 거고, 이건가? 이것도 해볼게요. 자, 예정 배분율 구해볼게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 예정 배분율만 먼저 구해야 되니까. 예정을 찾아봐요. 예상해. 또 찾아볼게요. 예상 기계 작업 시간 2개 구했죠? 금액에다 이걸 나누라고, 이걸. 3만 나누면 돼요. 그럼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걸 구할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예정 배분 구하기 되게 쉽지 않습니까? 예상 2개만 구하면 된다고. 예상한 금액과 예상한 기계 작업 시간이잖아요. 3만 시간을 금액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러면 있죠. 예정 배분이 나온다고. 하여튼 그거 이제 연습해 볼 거라고요. 자, 다시 갈게요. 이제 예정 배분이 어렵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죠. 예정 배분을 구하려면 그죠? 예정만 찾으면 돼요. 이 예정 배분을 왜 구할까요? 요거 정상개별원가 계산은 그죠? 예정 배분을 통해서 배분하는 거니까 예정 배분 구해야지 배분할 수 있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툴을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궁극적인 거는요. 연습이 좀 10번 해보면 여러분들은 정보를 요것만 하면 돼요. 1단계 빼기 요거 2개 곱하기 요거 3개 요것만 하면 X가 나와요.
세 개만 알면 돼요. 하나, 둘, 세 개만 알면 어렵지 않는데, 자, 순차적으로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지. 자, 1, 2, 3을 궁극적으로 알게 돼요. 자, 처음에 보겠습니다. 자, 10월 1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죠. 제일 처음에 10월 1일 날 생산을 다 완료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투입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는 다 짓게 됐다고. 그런데 더 이상 안 만들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있죠. 내가 원가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산 세우려고. 그래서 예정 배분이 있죠. 이거. 1순위 볼게요. 1순위. 제일 처음 1순위. 10월 1일, 시차적으로 10월 1일이에요. 이때 예정 배부예요. 예상에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고요. 그래서 예상에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는 다 나온 상태잖아요. 그러면 제조간접비만 딱 뿌려가지고 원가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상치를. 그런데 예정 배부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항상 실제 기준에서, 배부 기준에서, 실제 기준이죠. 항상 요걸 알아야 돼요. 실제 기준에서 뭐만 예상치를 쓴다고요? 배부율만 예정 배부를 쓴다고 했잖아요. 배부율만. 요것만 유일하게 다른 거. 요것만 예정 배부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예정 배부를 예정 배부율을 요걸 가지고 쓴다고요. 요렇게 해서 제조간접비를 뿌려준다고요. 이 뿌려준 금액이 100만 원이라 가정할게요. 이렇게 곱한 금액이 100만 원이다. 우리 요 제품에 대해서, 요 작업에 대해서 제조간접비가 100 정도 될 거야 라고 10월 1일 날 뭐야? 딱 계산해가지고 배부해서 원가 계산 일단 했다고 생각해봐요. 100만 원 들었다 가정할게요. 100만 원 들었습니다. 들었죠? 이렇게 해서 딱 구해가지고 금액이 100만 원을 배부했다 가정할게요. 이렇게 배부했다. 그러면 이제 시차적으로 뭐가 발생합니까? 이 순위, 여기 순서를 잘 지키세요. 이 순위가 12월 31일 날 뭐가 되죠?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의 논의는 제조간접비만의 문제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똑같잖아요. 무차별하니까 그거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논의의 대상은요. 제조간접비만의 문제라고요. 그죠? 그러면 12월 30일 되면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실제 제조간접비가 120이 됐다 가정할게요. 그럼 빼면 요 금액의 차이는 얼마가 되죠? 그럼 3순위 차이는요. 요걸 배부 차이라는데 여기 3순위. 3순위 요 금액은 20만 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첫 번째 모형이에요. 나는 처음에 예정 배부를 100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120이 들었다.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요? 20만 원의 배부 차이가 나오는 거죠. 지금 요걸 적은 거예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분리하고 과소배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에서는 요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가 20만 원 과소인지 과대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게 먼저 여러분 시험에서 8, 90%는 그렇게 나와요.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되게 쉬워요. 그럼 얘는 불리한 차이고요. 불리한 차이고 과소배부고 그죠? 과소배부고 그러면 제조간접비는요. 이거는 차변자력이라는 말인데 차변자력이고 차변은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죠. 요거까지가 그죠? 세무 2급이라면 요까지가 뭐예요? 세무 1급 주제다 이렇게 보면 세무 1급 주제고 요 주제가 뭐예요? 세무 2급 이하의 주제에서 요금을 물어봐요. 보통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요걸 조정하는 부분이 그죠? 세무 1급 주제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왜 차변이고 비용인지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기본기를 좀 닦아야 돼요. 그래서 요걸 보니까 이해는 되죠? 10월 1일 날 원가 계산 빨리 하려고 100만 원 배부했다. 근데 실제 보니까 120이 되는 거구나. 이거 원가가 뭐예요? 많이 들었죠? 생각보다. 원가가 많이 들었다는 걸 분리하라고 해요. 불리한 차이. 그리고 제조간접비를 배부를 100만 원만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20을 배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배부한 게 아니라 적게 배부했다 해서 과소배부를 하죠. 그죠? 그죠? 과소배부를 하죠. 근데 이 말이 실제 시험 버전에서는 되게 헷갈려요. 이게 과대인지 과소인지. 항상 시험은 과소 과대를 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죠? 안 헷갈리게 할 거냐? 누구나가 다 헷갈리거든요. 저도 헷갈렸고. 근데 어느 순간 안 헷갈리는 방법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만들던 놈한테 듣던 간에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헷갈리는 거는 저도 배운 거고 요거는 조정하는 방법은 제가 만든 건데요. 여러분들 할 때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를 어떻게 읽어요? 투뿔 되겠습니까? A 뿔뿔인가? 투뿔 이렇게 되죠, 그죠? 투뿔 이렇게 되고. 얘를 어떻게 읽어요? A 뭐라고 합니까? 플러스라고도 하지만 A 뿔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A 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친합니까? 대학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친해요, 안 친해요? 친했어야 되죠, 그죠? 안 친한 분들이 많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죠? 이거 시들시들했어요, 되게 안 좋았어. 그런데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니까요. 나중에 성적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부 다닐 때 공부를 좀 안 했는데 대학원 가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이게 뭔가를 정말 하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니까 이것도 잘 되더라 하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